사령관은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황의 가장 강력한 부하들입니다. 이 테마는 시리즈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양코 커맨더즈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이홉과 크라커다일은 크로스 길드에서 버기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미호크가 관심이 없는 욘코의 지위를 버기를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황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욘코의 본격적인 사령관이라고 볼 수 없는 오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빅맘 해적단의 스위 커맨더에 포함되지 않는 페로스페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21. 이소. 이조는 와이트비어드 파이러츠의 양코의 사령관이자 오던의 신뢰받는 보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와노 출신의 사무라이인 이조는 매우 노련한 저격수였습니다. 그는 아우머먼트 해키로 총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조와 나인 레드 스캐버즈즈는 카이도에 도전했지만 쉽게 패배했습니다. 얼마 후 이조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CP0 에이전트 마허에게 도전했고 전투는 상호 노가웃으로 끝났습니다. 20. 잭 더 드라우드는 비스트 파이러츠의 네 번째 강력한 멤버입니다. 그는 상당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끼리 태아 모델인 메머스, 에인션트 조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잭은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자리를 바꾸는 동안 이를 밤낮 쉬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웨이노에서 잭은 이뉴에러시 1BXNUMX과 싸웠지만 후자가 솔롱 형태를 사용했을 때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19. 샬롯 스무디. 스무디는 빅맘 해적단의 XNUMX 인조 스위 커맨더 중 한 명입니다. 짜기 과일로 스무디는 사람과 물체에서 액체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검수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터 되기 사령관 수준 스무디는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과는 실제로 매우 열악하여 해당 범주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 샬롯 크래커. 빅맘 파이러츠의 3명의 달콤한 사령관 중 한 명인 크래커는 홀 케이크 아일랜드 아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루피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 패배했습니다. 크래커는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쿠키에서 다양한 갑옷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우머먼트 해키가 주입된 검 프레트셀을 휘두르는 크래커는 기어 4 형태의 러피를 다칠 수 있습니다. 루피에게 도전하기 전에 크래커가 멤버를 쉽게 이겼습니다. 최악의 세대 아루자. 크래커는 최근 에이오키즈와 맞서려고 했지만 결국 현재 블랙비어드 파이러츠의 일원이 된 전 해병 제독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17. 반 오거. 벤 오거는 블랙비어드 파이러츠의 저격수입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사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시력에 의지하여 셀리쿠 라이플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벤 오거는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민첩합니다. 타임스킵 후 그는 워프 열매의 힘을 얻었고 이를 통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위치로 즉시 텔레포트할 수 있습니다. 16. 예수 버제스. 버지스는 블랙비어드 파이러츠의 조타수입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아우머먼트 해키로 강화된 레슬링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드레스로저 편에서 그는 드레스로저 2 콜로세움 A 구역의 모든 참가자를 쉽게 이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몰래 루피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사보에게 들렀다 그에게 심각한 패배를 안겨준 사람. 최근 버제스는 체력을 더욱 높여주는 파워 열매를 먹음으로써 전투 효율을 높였다. 15. 비스타. 비스타 강한 검객. 흰 수염 해적단이 해산되기 전에는 선언의 두목이었다. 그의 힘은 2명의 악마의 열매 사용자인 그의 팀원 요조와 포어트 게스디, 에이스의 힘과 비슷합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파라마운트 전쟁 동안 비스타는 잠깐 동안 드라큘라 미하부카, 세계 최강의 검객이지만 후자는 완전히 진지하지는 않았습니다. 14. 야속. 여사푼 레드헤어 파이러츠의 저명한 멤버입니다. 그의 아들 우솝과 달리 야솝은 강한 전사, 세계 정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여사푸은 아브저베이션 해키의 뛰어난 사용자입니다. 그는 카타쿠리 못지않은 기술로 퓨처사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키와 그의 사격 기술을 결합하면 그는 합당한 상대가 됩니다. 13. 징베. 징베 해적 조타수 밀짚모자, 그리고 팀 최고의 파이터 중 한 명, 전 7장군의 일원이었던 징베는 2명의 저명한 황제의 전 부하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용자가 주변 수원을 조작할 수 있는 무술인 PC만 쿼라티의 가장 위대한 마스터입니다. 아어머먼트 해키의 전문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누, 빅맘 등을 상대로도 강인한 내구력을 보여줬다. XNUMX 년 전, 진베는 본전에서 동료 장군 모리아 게코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에 입단한 징베는 싸워 이겼다. 누가 누구입니까? 비스트 파이러츠의 저명한 멤버. 12. 여왕. 퀸은 비스트 파이러츠에서 세 번째로 강한 멤버입니다. 카이도와 킹구,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으로 알려진 과학자인 퀸은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연구팀 중 하나인 MADS의 전 멤버입니다. 퀸은 레이저, 빔 및 접이식 팔다리와 같은 여러 첨단 장비와 무기로 몸을 개조했습니다. 고대 조안의 능력으로 인해 그는 또한 눈에 띄는 내구성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은 강하지만 때때로 서툴다. 그는 노련한 전사라기보다 미친 과학자처럼 보인다. 처음에 퀸은 상디를 압도할 수 있었지만 상디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강타했다. 11. 조수. 파라마운트 전쟁 동안 요조는 와이비어드 파이러츠의 가장 강력한 멤버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시머 프루트를 사용하여 몸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날아가는 일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드라큘라 미호카. 조즈는 거대한 빙산을 들어올려 던질 수 있어 원피스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독에게 쉽게 패배했습니다. 해병대 아오키지 심지어 그의 오른손을 잡은 사람. 10. 포트거스 디 에이스. 채택된 몽키 디 가포메이스는 러피의 입양 형제가 되었습니다. GOLD 라저의 생물학적 아들인 에이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해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신대륙에서 강력한 해적이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흰 수염 해적단의 가장 강력한 사령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세계 정부에 팔아넘긴 블랙비어드에게 패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풀려난 에이스는 에카이노로부터 러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파이어 피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에이스는 플레임 프루트를 사용하여 몸을 화염으로 바꾸고 파괴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윌디 정복자 카키. 그가 죽지 않는다면 그는 세계 정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9. 상기. 셰프산지 밀짚모자 해적단 그룹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구성원입니다. 팀에서 그의 힘은 러피와 조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센지는 일반적으로 다리의 속도와 힘에 의존하여 반대편에서 세 번째로 강한 상대에게 도전합니다. 가족의 유전적 특성을 각성시켜 상디는 방어와 공격 능력을 모두 향상시켰다. 그는 튼튼한 외골격과 데벨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프리트 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는 전염병 여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8. 라피트. 라피트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항해사입니다. 그는 또한 승무원 참모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팬들은 그를 티치와 시류에 이어 검은 수염 해적단에서 세 번째로 강한 멤버로 꼽는다. 아직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악마의 열매 덕분에 라피트는 등에 날개가 자라서 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최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텔스 마스터인 라피트는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있는 두 곳인 머린포워드와 메리 지오어세이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7. 럭키루. 럭키루 세 번째로 강한 빨간머리 해적단의 일원. 팀에서 그의 강점은 생스와 벤 백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루는 센지와 마찬가지로 특히 다리가 튼튼하고 팀의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여유로운 성격의 루는 누가 감히 샹크스를 위협하면 가차없이 죽일 각오가 되어 있다. 크고 둥근 몸에도 불구하고 아오유는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부싯돌 권총인 것 같습니다. 6. 샬롯 카타쿠리. 샬롯 카타쿠리 빅맘의 적단 XNUMX인조 스위 커맨더 중 최강자. 그의 시그니처 능력은 퓨처 사이드입니다. 그는 관찰하기에 매우 능숙하여 실제로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타고난 속도와 마치 과일의 힘과 결합하면 카타쿠리는 대부분의 공격을 피하고 적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버즈컷 모찌와 같은 공격과 각성을 사용하여 그들을 압도합니다. 홀 케이크 아일랜드 아옥에서 카타쿠리는 기어 4 형태를 포함하여 러피를 쉽게 처리했으며 러피가 퓨처 사이드 버전을 깨울 때만 전투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력한 타격을 주고받았고 싸움은 상호 노가웃으로 끝났습니다. 5. 왕. 엘버트는 신으로 선언된 로네리언즈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카이도는 그를 오른손으로 고용하고 자신의 가장 강한 부하임을 강조하기 위해 킹지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조로는 최고 수준의 칸커러 해키를 잠금 해제해야 했습니다. 킹은 마그마만큼 강력하고 불 자체보다 더 강한 화염을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달의 불꽃을 사용하여 그는 부상을 입지 않고 가장 파괴적인 일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불을 끄면 그는 내구력의 일부를 갑작스러운 속도 향상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끈기 러피가 카이도와 비교한 세러푸스는 킹의 달 DNA에 힘이 부여된 결과입니다. 달의 능력과 프테라노돈의 고대 조안을 결합한 킹은 내구성에서 카이도를 능가합니다. 4. 마르코. 마오코는 매우 경험이 풍부한 해적입니다. 그는 와이비어드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선장이 죽은 후 마르코는 나머지 선원들을 이끌고 검은 수염 해적단에 대한 정확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흰 수염 해적단은 그 최후의 전투에서 패하고 해산했다. 힘을 통해 신화동물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하여 기동성과 체력을 높이고 뛰어난 치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충분하다면 마오코는 자신이 받는 모든 피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오코는 키저로와 빅맘에 대항하여 킹의 공격과 카이도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생 능력을 사용하여 마오코는 1v2 전투에서 왕과 여왕을 막을 수 있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3. 롤로노와 조로. 조로는 아어머먼트 해키에 매우 능숙합니다. 하이킹의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심지어 잠금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급 정복자 해킹, 가장 강력한 파이터만이 달성할 수 있는 힘. 조로는 이제 검술의 달인이 되었으며 아직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제독과 황제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그는 카이도와 싸우고 부상을 입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해키를 향상시킨 후 그는 두 번째 사령관인 킹을 물리쳤습니다. 2. 시류. 시리오는 사악한 블랙비어드 파이러츠의 두 번째로 강력한 멤버입니다. 그는 레이오라는 유명한 검을 사용하여 극한의 속도로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검객입니다. 타임스킵 전에는 임펠다운의 간수장인 마젤란 못지않게 강했다. 머젤런은 시리오가 마어셜띠 티치가 임펠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만큼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오는 틱에 관심을 갖고 그의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임스킵 후 시리오는 아마도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투명하게 변할 수 있는 투명 과일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과 검수를 결합하면 시리오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전사가 됩니다. 1. 벤 베크만. 벤은 레드헤어 파이러츠의 두 번째 지휘자입니다. 어느 정도 빨간 머리에 가까운 체력을 가진 유일한 승무원이다. 벤은 조로가 러피에게, 레일리가 라저에게 있는 것처럼 생스의 8형제와 같습니다. 샹크스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사람인 만큼 벤은 엄청나게 강해야 한다. 그의 전투 능력은 실제로 생스의 전투 능력과 직접 비교됩니다. 해병 제독인 키자루조차도 벤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벤은 해병 제독보다 우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핵키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키 강화 탄환을 발사함으로써 그는 부싯돌 소총을 매우 파괴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벤은 요스테스 키드를 때렸습니다. 왼팔을 절단하는 잔인한 패배.